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고, 리스트의 원소들을 이제 액세스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리스트의 메소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살펴볼 메소드에는 그 리스트의 원소를 더 추가를 이제 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하는 이제 메소드에는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와 extend라고 하는 메소드 이제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는 mutable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append나 extend를 통해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의 원소를 더 추가하면서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ppend는 기존의 리스트에 그러니까 리스트에 원소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 메소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append가 메소드이기 때문에 리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앞에다가 쓰고 점을 찍고 append 라고 하고요.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엘리먼트를 이제 하나만 추가할 거니까 괄호 안에다가 쓰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t는 a, b, c 세 개의 문자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그 t에다가 점을 찍어서 append 라고 하고 d라는 글자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고 나서 t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원소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exten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를 이제 추가하려면 그 여러 개를 다시 묶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먼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extend라는 메소드에 그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가 리스트고 추가할 리스트가 t2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t에 해당하는 리스트에 t2에 해당하는 원소들 여러 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다음을 보죠. 자, t1하고 t2가 모두 리스트입니다. t1은 이제 a, b, c 문자 3개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고요. t2는 d, e 두 개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입니다. t1.extend t2라고 한다면 t1이 지금 기존에 있던 a, b, c에다가 t2의 원소인 d, e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추가할 때는 append를 쓰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개를 추가할 때는 그 여러 개를 리스트로 일단 만들고 나서 리스트를 이제 extend에 전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extend를 쓸 때 지금 리스트는 mutable이기 때문에 t1에 있는 원소가 더 추가가 되는 형태로 지금 바뀐 건데요. 이때 t2는 어떨까요? t2는 그냥 t1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t2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t2는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tend를 쓴다고 하더라도 t만, 그러니까 t1이죠. 여기서는 t1만 이제 원소의 개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t2는 리스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t가 1, 2, 3 그러니까 숫자를 간단하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t extend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추가를 할 때도 그 하나의 원소를 리스트로 만들어야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t가 확인해 보면 t가 1, 2, 3, 4가 됩니다. 자, 하나를 추가할 때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주의할 것 또 한 가지는 자, 위에서와 같이 t를 1, 2, 3, 3개를 가진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때 t.append를 쓰는데 여기다가 4라고 안 쓰고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를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t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t에 그 원소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 원소 자체가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t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ppend는 이 전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원소로 추가하는 것이고요. extend는 리스트를 전달받는데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추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정렬을 이제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sort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sort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뭐 정렬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정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있다면 자, t의 성분이 그 원소가 1, 2, 5, 3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t를 구성하는 원소들을 정렬할 때 한 가지는 1, 2, 3, 5 이와 같이 정렬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5, 3, 2, 1과 같이 정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1번과 같이 정렬하는 것은 점점 그 뒤에 나오는 그 숫자가 값이 커지죠. 이런 경우를 우리말로 올림 차순 정렬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는 내림 차순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표현에서 1번 올림 차수는 그 점점점 올라간다 라는 의미에서 ascending order로 즉 커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림 차수는 descending order 라고 얘기합니다. 자, sor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리스트에 sort라고 하는 메소드는 올림 차순으로 ascending order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 리스트의 원소들을. 자, 그렇게 리스트 원소들을 정렬을 하는데 정렬을 한 그 결과를 그 t라고 하는 리스트에 이제 새로운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즉 t가 원래 1, 2, 5, 3으로 되어 있다면 sort를 하게 되면 그 성분이 1, 2, 3, 5 순서대로 바뀌도록 정렬이 됩니다. t 자체가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숫자는 아니지만 문자들의 리스트를 하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 C, E, B, A 라는 5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고요. 그 리스트를 이제 T가 그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수행하게 되면, 자, 그리고 나서 T.sort를 하게 되면 T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배열이 바뀝니다. T 자체가. 자, 지금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소트를 하게 되면 올림 차순이기 때문에 점점 커지는 순서인데, 문자에서 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알파벳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전식 배열. 그래서 A가 앞에 나오고 B가 다음에 나오고 C가 다음에 나오고 하는 이 순서가 사전식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할 때 ascending, 네, 그 오름 차순으로 정렬을 이제 할 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sort라는 메소드를 이제 쓸 때 주의할 것은 이 sort라는 함수 자체는 그 내부 리스트의 원소를 순서를 이제 바꾸는 것이지 어떤 값을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는 아닙니다. 메소드는 아닌데요. 즉, 이 메소드는 return value가 없습니다. 즉, void 펑션입니다. void 메소드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과 같은 실수를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다음과 같은 실수가 이렇게 예가 없네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t equal t.sort 라고 한다면 그냥 그 return value가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즉, t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정렬한 결과를 반환을 하는 거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t를 그 정렬이 된 걸로 이제 변경하겠다.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제 그 t라는 그 리스트를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t.t sort를 하게 되면, 그러고 나서 t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void 펑션은 return value가 없는데, return value가 없는 void 펑션에 대해서는 그 return value를 우리가 얻어서 그것을 이제 assign을 하게 된다면, 이때 t는 그 나란히라고 하는 특별한 값이 할당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void 펑션이 return value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파이썬에서는 이제 return value가 없다라는 말 대신에 이제 난을 return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 equal t.sort라고 하게 되면 t가 이러한 정렬된 것이 아니라 t가 난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렬이 된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흔히 하는 형태 몇 가지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그러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형태를 크게 나누면 map, filter, reduce라는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오퍼레이션, 어떤 그 동작이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종류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오퍼레이션 생각을 해보면 map이라는 형태의 오퍼레이션, filter라는 형태의 오퍼레이션, reduce라는 형태의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것은 reduce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자, 만일에 그 리스트에 어떤 숫자들이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에 뭐 1, 3, 8 이렇게 숫자들이 쭉 있을 때 리스트에 포함된 숫자들을 다 합하려고 합하는 그런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t를 구성하는 원소를 하나씩 트래버싱 하면서 그 값을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add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list를 이제 의미하는 t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는 이제 list라고 생각을 하고, 그 t라는 리스트에 있는 그 숫자들을 다 더하겠다 라고 할 때, 다 더한 결과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토탈이라고 해서 그 총 합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원소들 하나씩 더해 나갈 거니까 제일 처음에는 0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0이라고 하는 이 값에다가 토탈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t에 있는 원소를 하나씩 트래버싱 하면서 포문을 이제 쓰면 간단할 텐데요. 이 x를 토탈에 추가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기호를 뭐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이 기호가 낯설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increment라고 하는 형태를 살펴볼 때 나왔던 그런 형태죠. 자, 이것은 기존의 토탈이 의미하는 값과 그 다음에 x가 의미하는 값을 더해서 더한 값을 계산하고, 그 더한 값을 토탈이 이제 가지는 이제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쓸 때 이렇게 플러스 이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변수죠. 거기에 이제 x를 더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러한 문장 대신에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이 이와 같은 문장입니다. 자, 이러한 문장과 비슷하게 그 다음 문장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변수에 어떤 새로운 값을 곱셈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값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론 이 문장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형태랑 유사하게 쓸 수 있는 문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즉,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즉, 토탈이라고 하는 값에 x를 곱한 결과를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은 기존 토탈이라는 값에다가 x라는 값을 더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t에 속한 모든 원소들 x들마다 계속 토탈에 계속 더해 나가는 거죠. 즉, x들을 t라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계속 토탈에 누적을 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폼문을 다 수행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t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는 그 값들을 다 더한 결과가 토탈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제 return을 하는 형태로 add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 plus equal이라고 하는 형태의 assignment를 우리가 augmented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부르는데, 의미는 이것과 동일하다, equivalent하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자, 포문을 포문을 반복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토탈의 그 x 값들, 즉 t라고 하는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값을 계속 누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탈은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전체 합한 값이 되는데, 지금 어떤 그 값들을 다 합하기 위해서
total이라는 변수를 지금 처음에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여기에 원소들을 계속 누적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총합을 구했는데요. 이러한 용도로 쓰는 total 같은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보통 누적자, 우리말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accumulator, 즉 계속 쌓는 용도로 쓰는 녀석이다 라는 의미에서 accumulator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할 때 앞에서와 같은 함수를 작성해서 함수를 우리가 직접 작성해서 이런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리스트의 원소들을 다 더하는 그러한 작업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파이썬 자체에서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즉 t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리스트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하고 싶으면 단순히 sum을 하게 되면 됩니다. sum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add all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처럼 t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한 결과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반환 결과가 지금은 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자 한 것은 다 더하는 함수를 이제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형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방금 그 작성한 add all이라는 그런 함수나 혹은 sum이라는 빌트인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부터 하나의 값을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리스트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하는 그 값을 리턴을 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형태만 생각을 해보면 리스트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그 값을 리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 형태를 우리가 reduce라고 부릅니다. 줄인다는 거죠. 즉 리스트에는 원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지고 하나의 원소, 하나의 값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sum이라는 게 일종의 그러한 형태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sum 말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다 곱한 결과를 계산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그런 작업이 reduc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가지고 그 행하는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리스트를 한 가지의 값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그 작업을 우리가 reduce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 중에서 맵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형태가 어떤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영어 표현에서 맵은 지도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사용할 때는 함수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 혹은 이제 대응시키다 동사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매핑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함수 f가 어떤 정역에 있는 원소들을 FA로 대응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A를 이제 FA로 매핑시킨다, 이런 이제 용어를 이제 쓰기도 할 텐데요. 그때 이제 맵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작업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원소들을
어떤 특정한 그 작업을 각각의 리스트의 원소에 적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 리스트에 1, 2, 3이 있는데요. 자, 1을 1보다 하나 큰 2로 대응시키고 2를 하나 큰 3으로 대응시키고 3을 하나 큰 4로 대응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1, 2, 3 각각의 원소에 다 대응을 시키고 그 결과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우리가 이제 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맵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의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쭉 이렇게 훑어 지나가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은 기존에 있던 리스트의 원소들 하나하나를 어떤 함수에 의해서 대응을 시킨 그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면서 기존의 리스트로부터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것이 맵인데요. 자, 이러한 것의 이그젬플로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리스트는 문자열, 스트링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트링의 리스트를 가지고 각각의 문자열에 대해서 capitalize, 즉 대문자로 바꾸는 것인데요. 여기서 대문자로 바꾼다는 거는 그 처음 시작하는 첫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capitalizing 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t가 애플, 바나나 라고 할 때 애플도 capitalizing을 하게 되면 대문자 A로만 바꾸고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경우는 대문자, 그러니까 첫 글자만 이제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을 쓸 때 문단의 그러니까 문장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제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capitalize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문자열의 리스트를 생각해서 각각의 문자열들을 capitalize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작업을 이제 수행하는 함수로 capitalize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요. 자, 파라미터 t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트링의 리스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낼 텐데요. 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result는 empty list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total을 0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result에는 t에 있는 각각의 문자열들을 capitalize한 문자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건데요. 처음에 출발하는 리스트는 이제 empty list로부터 출발하겠다 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t를 구성하는 그 원소를 하나씩 지나가면서 traversing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t에 있는 각각의 문자열을 생각을 하는 거죠. s가. 그래서 s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apple이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고 bana나라고 하는 단어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이 첫 글자를 이제 대문자로 바꾸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일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스트링의 메소드가 있는데 capital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그런 함수를 뭐 별도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string이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아무튼 스트링에
있는 제 메소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면 간편하니까 이 capitalize라고 하는 string 메소드를 사용을 하죠. 자, string 메소드이기 때문에 s string 다음에 점을 찍어서 capitalize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string의 메소드들은 이제 string 자체가 immutable이기 때문에 string의 메소드들은 뭔가를 이제 작업을 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그 문자를 return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capitalize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는 그 s에 해당하는 문자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꾼 문자열을 return을 합니다. 자, 그 return된 문자열을 result라고 하는 처음에 empty list를 출발했는데요.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append를 써서, 즉 이 원소를, 이 값을, 문자열일 텐데 이 값을 result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t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문자열들이 있을 텐데 각각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result에 계속 추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포문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 result에는 내가 원하는 그 각각의 t에 있는 원소들이 capitalize가 된 문자열들이 다 모아진 리스트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result를 return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동작을 하는 함수 capitalize all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흔히 하는 이제 패턴이기도 한데요. 그 이제 기존의 리스트를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데 그 기존의 리스트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그 변형된 값을 원소로 하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흔히 쓰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즉 처음에는 empty list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for문, 반복문을 이제 루프를 돌 때마다 새로운 그 결과들을 계속 추가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할 때 토탈을 처음에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포문에서 토탈 플러스 x 플러스 이퀄 x라고 썼던 것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result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 result res 라는 이 변수의 역할이 일종의 accumulator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러한 함수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기존에 t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새로운 원소로 대응을 시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capital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드는 그런 대응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썼지만 f를 capitalize라는 메소드를 써서 f로 만들고 그 다음에 좀 기니까 한번 짧게 쓰죠. 이렇게 각각의 원소를 매핑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어떤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함수를 적용시켜서 대응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대응된 결과들을 이제 다 모아서 하나의 리스트로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동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작업을 리스트를 가지고 하는 작업 중에서 맵, 즉 그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하나들마다 매핑을 시킨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필터입니다. 자, 필터는 이제 뭐 그 여과를 이제 하는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이러한 필터라고 불리우는 작업에서는 리스트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되 그 결과가 리스트에 있는 일부를 이제 뽑아 가지고 작은 리스트, 서브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t는 리스트인데요. 문자열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A, B, C, E,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글자씩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이러한 여러 개의 문자열 중에서 대문자로만 구성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만들고자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스몰 t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소들 중에서 결국은, A, C라는 문자가 내가 원하는 그런 문자죠. 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뭐 제거를 한다는 게 T에서 제거를 한다는 뜻은 아니고 새롭게 만들 녀석을 뭐 T2라고 한다면 T2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오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제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브 리스트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이름은 onlyUpper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즉 upper, 대문자만 갖고 오겠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맵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서브 리스트 하나의 리스트니까 그 서브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구성해 나가야 될 텐데 처음에 시작은 empty list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for문을 써서 for문에 있는 그 각각의 루프에서 원소들 하나하나들을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서 그 결과들을 새로운 리스트의 원소로 삼았는데요. 지금은 변형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대문자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 조건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링의 메소드가 있는데 바로 isUpper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isUpper는 그 s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참여됩니다. 즉 a.isUpper 하게 되면 true가 나오는 것이고요. a, b 이렇게 isUpper라고 한다면 false가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뭐 b 하나만 생각을 하더라도 false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 조건이 참인 것들만 result라고 하는 새롭게 우리가 구성을 하는 그 리스트에 추가를 합니다. 새로운 원소로. 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롭게 얻어진 result를 return을 이제 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 isUpper는 설명을 했죠. 그 문자열이 있는데 그 문자열이 uppercase letter만 포함하고 있을 때만 모든 문자들이 그럴 때만 true가 됩니다. 물론 스트링의 메소드가 되고요.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필터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필터링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그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걸러내는 것이죠. 필터 아웃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필터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리스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동작의 형태들을 얘기를 했는데, map, filter, reduce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reduce는 리스트를 이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줄이는 형태고요. filter는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특정한 것을 이제 필터링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 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map은 어떤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원소들의 원소에다가 어떤 동작 대응을 시킨 그런 결과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얻어내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기본적인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40분 정도 됐는데요. 네, 딜리팅 하는, 즉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메소드 중에서 원소를 추가하는 그런 메소드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거꾸로 기존의 원소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거하는 방법 중에는 메소드에 팝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퍼레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대리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메소드 중에 remove라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는 팝인데요. 팝은 리스트의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t가 1, 2, 3, 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이 중에서 뭐 얘를 갖다가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거하고자 하는 이 원소의 인덱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t.pop에 자, 이 녀석 인덱스가 1이죠. 그래서 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하고 나면 t는 인덱스 1에 대응하는 원소가 이제 제거가 되고 나머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t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팝을 쓸 때 이 메소드는 return value가 있는데, return value는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지금 제거가 되는 그 값을 return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return value를 특별히 이용하진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팝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고, 그때 return value는 제거가 되는 그 값이 return이 된다. 자, 뭐 example 하나 더 보죠. A, B, C 세 개의 문자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pop1 그러면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쪽이죠. 그래서 t를 이제 살펴보면 t는 b가 삭제가 되고 A하고 C로만 구성이 된 리스트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pop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return value가 있다고 했는데, 그 return value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x에 할당을 한 다음에 x를 확인해 보면 제거가 된 원소가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op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이제 리스트 자체가 뮤터블 하기 때문에 리스트 자체를 이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물론 이제 pop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쓸 때 인덱스를 생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인덱스를 생략을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제거된 원소가 맨 마지막 원소니까 그 원소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인덱스를 생략을 할 때는. 자, 그 다음에는 de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리스트의 원소를 이제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 del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쓰면은 그 쓰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t가 앞에서와 같이 리스트라고 한다면 del t 이런 식으로 씁니다. 즉 인덱스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앞에서 팝이라는 것과의 차이는, 팝은 이제 그 제거를 함과 동시에 제거된 원소를 리턴을 해주죠. 자, 그래서 리턴된 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팝을 쓰면 되는데, 리턴된 값이 필요 없을 때는 del을 써도 괜찮습니다. del은 그냥 그 삭제만 해주고 어떤 값을 리턴을 하거나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즉, 자, t를 이제 생각을 하고요. del t1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b가 삭제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remove인데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del이나 pop 같은 경우는 내가 제거하려고 하는 원소의 인덱스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값을 내가 그 제거하고 싶다, 그 값을 알고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가 3, 8, 2, 9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 내가 8이 들어가 있는 건 내가 알겠는데 8의 그 인덱스를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8을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메소드가 remove인데요. t.remove 8이라고 쓰면 됩니다. 즉 제거하고자 하는 원소의 값을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인덱스가 아니라. 자, 그래서 A, B, C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리스트에서 B라고 하는 문자를 제거하고 싶을 때는 t.remove B라고 쓰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T가 B가 삭제가 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remove라고 하는 것은 그 return value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그 return value를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해서 활용을 하려고 이와 같이 한다면 x에는 none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팝과는 달리 remove는 그 return value가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원소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 개의 원소를 이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del을 같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리스트에서 인덱스 1부터 인덱스 5라고 하는 일단 리스트, 그 슬라이스를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싶을 때는 del 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이제 쓰게 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자, 지금 인덱스 1은 뭐냐면 여기죠. 2, 3, 4, 여기 5입니다. 인덱스 입장에서는. 근데 슬라이스에서 1, 5를 하게 되면 1은 포함하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결국 B, C, D, E 그 중간에 있는 4개의 그 원소를 의미하는 그 슬라이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딜리트 하겠다. del이라고 하는 게 딜리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4개가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라이스를 쓸 때 항상 컨벤션이 앞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고 뒤에 있는 인덱스는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간이 한 50분 가까워져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